어제 프랑스 니스에서 발생한 테러 소식에 오바마 대통령과 주요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비난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한 북핵 폐기 천만인 서명운동본부의 뉴욕과 뉴저지 지부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BBCN과 윌셔은행이 14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합병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는 8월 1일부터 이민법 위반 벌금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 상원의 거부로 무산됐던 뉴저지주 휘발유세 인상 계획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프랑스 니스에서 발생한 테러 소식에 오바마 대통령과 주요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테러 극복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끔찍한 테러 공격으로 보이는 공격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며 우리는 가장 오래된 동맹인 프랑스가 이번 공격에 대응하고 극복하는 데 연대와 파트너십으로서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도한다고 위로하고 이번 공격을 수사하고 법적으로 단죄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도움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바스티유 데이에 우리는 프랑스가 전 세계에 불어넣은 민주적 가치와 엄청난 회복력을 떠올린다며 프랑스 공화국의 기질은 이 끔찍하고 비극적인 인명피해 후에도 오래도록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니스에서의 끔찍한 공격을 고려해 부통령 후보 발표 기자회견을 연기한다며 또다시 끔찍한 테러로 다수가 사망하고 다쳤다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또 우리는 언제쯤 배울 것인가라고 묻고 사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미국인들은 프랑스인들과 강력한 연대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우리는 겁먹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미국과 프랑스는 테러범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약화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비열한 공격은 우리의 동맹과 전 세계 테러리즘 타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만들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한 북핵 폐기 천만인 서명운동본부의 뉴욕과 뉴저지 지부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북핵 비상 상황 앞에서 전 국민의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출범 후 4개월 만에 250만 명의 참여를 이끈 북핵 폐기 천만인 서명운동본부가 뉴욕과 뉴저지 지부를 출범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1일부터 미국에 도착한 북핵 폐기 천만인 서명운동본부는 13일 워싱턴 DC 지부 출범에 이어 어제 오후 대동연회장에서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와 뉴욕 이른 한인단체장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천만인 서명운동을 소개했습니다. 4개월 동안에 250만이라는 많은 국민이 서명을 한 것은 북핵 폐기를 위한 국민의 열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주 유엔 대표부 오준 대사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의 소망과 요구가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에 전달되어야 한다며 동포사회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북핵 문제가 단순히 그런 유엔이나 국제기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국이나 주변 국가 그리고 전 세계가 다 우려를 갖고 있는 일인 만큼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운동본부는 어제 저녁 금강산 연회장에서 뉴욕 뉴저지 지부 출범식을 갖고 상임 대표로 정재건 뉴욕 평통회장과 김남수 프라미스 교회 담임 목사를 위촉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BBCN과 윌셔은행이 14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합병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통합은행인 뱅크 오브 호프는 오는 30일 출범합니다. 14일 LA에서 열린 BBCN 주주총회에서 두 은행의 합병은 85%의 지지로 승인됐습니다. 윌셔은행 본점 대회의실에서 열린 윌셔 주주총회에서도 75%의 찬성으로 합병이 승인됐습니다. 두 은행의 합병안은 이미 지난 5월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가주금융감독국, 연방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합병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날 주총 승인으로 오는 29일 영업을 종료한 후에 모든 법적 통합이 완료되고 30일부터는 전국 모든 지점이 뱅크 오브 호프로 영업을 시작합니다. 이로써 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총 자산 약 131억 달러에 이르는 리저널 한인은행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통합은행의 1분기 말 기준 총 대출은 101억 달러, 총 예금은 103억 달러 규모로 일부 지점에 통폐합이 있겠지만 통합은행의 전국 지점 수도 약 90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은행은 오는 18일 증시 마감 후 나란히 마지막 실적이 될 올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는 8월 1일부터 이민법 위반 벌금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불체자를 고용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 적발 시에도 최소 539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무부가 최근 연방 관보에 게시한 인상안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 고용에 따른 벌금이 대폭 인상됩니다. 첫 적발 시 벌금은 최소 375달러, 최대 3,200달러에서 최소 539달러, 최대 4,313달러로 34% 올라갑니다. 또 두 번째 적발 시에는 최소 3,200달러, 최대 6,500달러에서 최소 4,313달러, 최대 1,781달러로 세 번 이상 적발 시에는 최소 4,300달러, 최대 16,000달러에서 최소 6,469달러, 최대 21,153달러로 인상됩니다. 종업원 채용 기록 규정을 위반하다 적발됐을 경우에는 현행 110에서 1,100달러에서 216에서 2,156달러로 배가량 오릅니다. 또 이민 관련 고용 차별에 대한 벌금과 위조 도용 등 문서 사기에 따른 벌금도 대폭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1월 2일 연방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반영한 것으로 민사상 벌금을 인플레이션에 맞춰 인상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뉴욕시에서 세탁업 라이선스 취득 관련 규정이 전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세탁 업종을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14일 현재 하나로 통일된 세탁업 운영 라이선스를 업종에 따라 세분화하고 청결 위생 규정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낙후된 라이선스 규정을 현대화시키고 다양한 세탁 업종을 명확히 구분해서 단속을 쉽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조례안에 드라이클리닝 업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세탁업 라이선스는 3개로 세분화됩니다. 호텔과 병원, 식당 또는 빨래방 등 업체를 고객으로 하는 산업용 세탁업체와 일반 개인에게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빨래방, 그리고 세탁물을 업체에 배달하는 산업용 세탁물 배달업체로 각각 별도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신청 수수료 변경 내역은 이번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례안 시행이 확정되면 대형 세탁업체와 배달업체에 대한 규제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례안은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 절차만 받으면 시행이 확정되고 업주들은 2018년부터 업종에 따른 새로운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 상원의 거부로 무산됐던 뉴저지주 휘발유세 인상 계획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스티븐 스위니 뉴저지주 상원 의장이 교통기금 확충을 위해서 휘발유세의 점진적 인상안을 제안했습니다. 스티븐 스위니 뉴저지주 상원 의장이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에게 현재 갤런당 14달러 5센트인 휘발유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휘발유세 인상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라이언 머레이 크리스티 주지사 대변인은 13일 크리스티 주지사가 스위니 의장과 만나 이를 제안받은 것이 맞다며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지만 자세한 사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의회는 지난달 고갈 위기에 놓인 교통기금 확충을 위해 현재 갤런당 14달러 5센트인 휘발유세를 37달러 5센트로 23센트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크리스티 주지사는 휘발유세를 인상하면 현재 7%인 판매세를 6%로 내려 세금 부담을 줄이자고 긴급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주 하원은 주지사의 제안에 찬성했지만 주 상원이 제안을 거부하면서 무산됐었습니다. 이에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교통기금 고갈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주 전역에 도로 신설 보수 공사를 전면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맨하탄 첼시의 하일라인 파크는 뉴요커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뉴욕시에 첫 로라인 파크가 개설됩니다. 뉴욕시 경제개발국이 맨하탄의 다운타운에 로라인 파크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라인 파크는 윌리엄스버그 브릿지가 시작되는 곳에 위치한 60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옛 트롤리 전차 터미널 빌딩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터미널 건물은 80년 전 전차 통행이 중단되면서 방치돼 왔습니다. 지난해 가을 시 경제개발국은 이 공간을 임대하고 있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와 로라인 파크를 조성할 개발사 모집에 나섰습니다. 이후 일부 공간에 로라인 파크의 시범 운영을 거친 후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라인 파크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녹지와 함께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디자인 작품들도 전시될 예정입니다. 한편 뉴욕시는 현재 맨하탄 첼시 지역에서 사용이 중단된 고가철로를 공원으로 꾸민 하이라인 파크를 만들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 경제가 지난달에도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노동시장도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13일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을 발표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제 활동이 완만하게 확장됐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지북은 물가 상승 압력은 약했다고 평가한 후 고용이 계속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노동시장 환경도 안정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임금 상승 압력 역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미하거나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증가세가 둔화될 조짐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문별로는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부동산 시장은 계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자원 부문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지북은 오는 26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때 중요한 기초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한편 최근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변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번 달 정례회의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 내용이 담긴 캘리포니아주 공립고교 교과과정 개정안이 캘리포니아주 교육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주 교육위원회는 오늘 세크라멘토 주 교육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캘리포니아 공립학교들을 위한 역사, 사회, 과학 교과과정 지침 개정안에 위안부 내용을 싣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내년 9월 가주 공립고교 10학년 세계사에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특히 개정안 내용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성노예인 위안부 여성들을 점령지에 강제로 끌고 간 내용과 함께 20세기 최대 인신매매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그대로 실리게 됩니다. 한편 가주한미포럼과 LA 한인회 3.1 여성동지회 등은 지난 1월과 2월 온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실시해 약 2만 개의 서명을 교육부에 제출하는 등 개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다운타운 US뱅크 타워의 관광 명물이죠. 스카이슬라이드. 하지만 이곳에서 한 여성이 발목을 다쳐 해당 회사를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LA 수피리어 코트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57살의 케일 야샤르라는 여성이 지난 3일 US뱅크 최상층에 설치된 투명 유리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다 오른쪽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야샤르는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와 착지를 시도하던 중 미끄럼틀 끝부분과 충격 완화를 위해 설치된 고무 매트리스 사이에 발목이 끼면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야샤르의 변호사는 평소 운동을 좋아하던 야샤르가 6주 동안 깁스를 착용하게 됐다며 아직 수술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또 다른 부상자가 우려돼 소장 접수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스카이슬라이드는 지난 2013년 싱가포르의 부동산 개발회사 오유이사가 빌딩을 산 뒤 리모델링을 시작해 최근 설치가 완료됐으며 LA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정자 기증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6만여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생물학적 자녀나 생물학적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진 영국인 시몬 씨.
정자 기증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그는 무려 800여 명의 생물학적 아버지입니다. We've got kids all the way from Spain to Taiwan, so many countries. Usually about one a week pops out, so I reckon I've got about 800 or so far. So within about 4 years, I'd like to crack 1,000. 보통 이런 경우 기증된 정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들이 자신의 반쪽 혈육을 찾아 나서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듯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얼싸안는 사람들. 이들 모두 생물학적으로는 혈육이지만 사실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It's crazy. It's definitely like looking into four mirrors at once. Like we all kind of look the same. 명문대를 졸업한 49살 토드 씨가 생물학적 아버지이고 8명의 아이들은 그가 기증한 정자로 태어났습니다. I have always known that I was a donor child from the earliest age 2. But that moment when I saw his face for the first time, it's incredible. 현재 전국에 퍼져 있는 토드 씨의 자녀는 모두 25명. 정자를 기증할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태어나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The responsibility I feel as an uncle. I realize I'm not their parents, but if their parents are unable to help them, then I would step in and do what I could. 이들이 만날 수 있었던 건 생물학적 가족을 찾아주는 웹사이트 덕분이었습니다. It's an innate human desire to want to know where we come from. Kids want to know, I want to hear my donors laugh. I want to see him smile. I want to know what he thinks is funny. 매년 정자 기증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미국에서만 6만여 명. 한 사람의 정자가 여성 수백 명에게 기증되기도 합니다. 이대로 가면 수십, 수백 명의 형제 자매들이 독특한 가족의 형태로 만나는 진풍경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9일 뉴저지 해밀턴 소재 서브웨이 매장에서 49세 한인 여성 전모 씨는 전 남자친구 최모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최 씨가 휘두른 칼에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14일 뉴저지 머서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전모 씨가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이에 따라 살인 미수 혐의를 받아온 최 씨는 살인 혐의로 바뀌게 되면서 가중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의 의료비 지출이 경제 성장률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가 1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총 의료비 지출액은 3조 3,500억 달러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미국 국민 1명이 연간 평균 1,345달러의 의료비를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의료비 평균 증가율을 5.8%로 내다봤습니다. 뉴저지주 교육위원회가 13일 통과시킨 규정안에 따르면 뉴저지주 내 모든 공립학교는 수돗물에 대한 납 오염도 검사를 1년 이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단 최근 5년 안에 검사를 받았다면 검사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학교들은 적어도 6년마다 정기적으로 식수와 음식에 사용되는 물에 대한 수돗물 납 오염도 검사를 의무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모든 뉴욕시 관공서 건물에 모유 수유실이 설치됩니다. 로버트 코네기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13일 뉴욕시 의회를 통과하면서 뉴욕시는 건강클리닉, 구직센터, 푸드스탬프 사무실, 아동보호국 사무실 등 시 관할 공공건물에 임산부들이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방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유실은 방문객이 아니더라도 모유 수유가 필요한 여성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됩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사님과 집사님이 교인 신방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서 유턴을 하게 됐습니다. 유턴을 하게 된 곳이 호텔 주차장을 돌아서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교회의 한 성도가 자동차에 같이 타고 있던 목사님과 여자 집사님이 호텔 주차장에서 유턴하고 나오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된 교회 성도는 입이 근질거려 참지 못하고 마치 큰 사건이 터진 것처럼 교인들에게 얘기를 전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과 어느 집사님이 호텔 주차장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고 말입니다. 나중에는 주차장을 빼고 호텔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호텔방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며 얘기가 부풀려집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느냐며 잘못 본 거겠지. 무슨 소리야, 차 안에서 껴안고 있는 것도 봤는데. 이렇게 얘기는 사실과 다르게 눈덩이처럼 커지며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목사와 여 집사님은 길을 잘못 찾아 호텔 주차장 한 바퀴를 돌아 나온 일이 이렇게 큰 불륜 관계로 확대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호텔 주차장을 돌아 나오던 호텔방에서 나오던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선비는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않고 사과밭에서 갓근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공인이라는 위치는 이렇게 호텔 주차장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모든 이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공인들이 수많은 사건들을 몰고 다니며 세상을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각종 비리 사건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선수들의 도박과 성추문 사건들도 그동안 꼬리를 물며 연이어 터졌습니다. 그러다가 좀 잠잠한가 싶었더니 배우이자 가수였던 박유천 성추문 사건은 그 법적인 진실이 어찌됐든 그가 벌인 행각은 추잡하기 짝이었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인기 연예인들도 저러는데 나도 그래도 되겠구나. 이게 순수한 청소년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는 도덕적 불감증으로 나타날 위험성이 큰 것입니다.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피츠버그 강정호 선수의 성추문 사건도 그렇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계획된 시나리오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강정호 선수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 개인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박유천이나 강정호가 공인이 아니었다면 그저 한낱 일어나는 사건에 불과했겠지만은 그들은 공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은 아무리 급해도 호텔 주차장에서 유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분야든 공인이 되었다면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줄 아는 노력과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한 가운데 덥고 습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1도, 섭씨 33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도 대체로 화창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